자, 우리 6학년 3반 어린이 여러분, 거꾸로 사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인권의 마지막 시간, 여러분들이 이제 인권이 무엇이고, 또 인권의 보호받지 못하는 여러 가지 주변에 있는 여러 일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런 여러 가지 인권 문제를 겪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런 문제들을 해결책을 내어놓고 또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인권 보호를 위해 활동해 나갈지를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러분 혹시 요 사진 속의 모습 보이죠? 어떤 오른쪽에 흑인 여성분이 백인 남성에 의해서 체포되는 모습이에요. 이 오른쪽에 여성분의 이름은 로자 파크스라는 분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로자 파크스라는 분에 대해서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 과거 1950년대 미국도 굉장히 인종차별, 즉 흑인과 백인 간의 차별을 뒀어요. 이제 특히 이제 버스를 타는 경우에도 우리 오늘날 버스 탈 때 뭐 인종에 따라서 앉는 위치가 다르지 않잖아요. 근데 50년대 미국에서는 버스를 타면 백인들은 제일 좋은 앞자리에 앉고 앞자리에 좋은 의자에 앉고 이제 흑인들은 뒷좌석에 뭐 이렇게 인종에 의해서 앉는 자리를 구분했다고 합니다. 자,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잠깐 이야기를 한번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자 파크스의 버스, 담푸스에서 편했습니다. 미국 흑인 민권운동의 촉발점이 된 로자 파크스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그림책입니다. 1955년 버스를 탄 로자 파크스는 흑인 차별법에 따라 자리에서 일어나라는 강요를 받았지만 이를 거부하여 체포됩니다. 그러자 흑인들의 버스 승차 거부 운동이 계속되어 결국 버스 안의 흑백 차별은 폐지됩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로자 파크스에 관련된 책 소개를 잠깐 같이 한번 봤는데 로자 파크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여러분 이제 좀 알 것 같죠? 자, 그럼 우리 1950년대 미국의 버스 모습을 잠깐 보겠습니다. 자, 이 사진 속 모습이 1950년대 미국에 있는 버스입니다. 보시면 앞쪽에는 우리 백인들이 쭉 앉아 있고 뒤쪽으로 우리 흑인들이 앉아 있는 모습, 이렇게 마치 이렇게 칸을 놔둔 듯이 구분해서 앉아 있는 모습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날이 이제 로저 파크스가 백인 자리에 앉아 있다가 버스 기사가 너 그 뒷자리로 가라. 그래서 다른 백인이 타야 되니까 너는 물러나 뒤로 가야 된다. 이제 그래서 이제 로자 파크스가 거부를 한 거죠. 이제 그 이유 때문에 앞에 첫 사진처럼 로자 파크스는 경찰에 체포되게 되고, 이 일을 계기로 해서 이 흑인에게도 인권이 있다. 그래서 흑인들이 이제 이제 그런 걸 바꾸기 위해서 같이 힘을 합쳐서 홍보를 하겠죠. 알려나가고 캠페인도 할 것이고, 특히 이들은 버스를 안 탑니다. 그러니까 버스 거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버스를 가장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도 흑인이었는데, 흑인들이 버스를 안 타기 운동을 하게 되자 결국 버스 회사에서는 이제 인종에서 구분하는 그런 것을 없애버리고 모든 사람들이 평등하게 버스를 탈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어떠한 인권 문제를 확인을 하게 되고, 이 인권 문제를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지켜나가기 위해서, 바꾸기 위해서 사람들이 노력하는 모습과 그 결과 인권이 이제 조금씩 더 발전되어 간다, 보호받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 이외에도 오늘날 이 과거부터 이렇게 오늘날까지 인권 보호를 위해서 여러 사람들이 혹은 기관들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 한번 교과서에 있는 사례를 가지고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오늘 우리가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이 기울어지고 있는지 한번 사례를 직접 보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례 1은 어떤 지역사회 혹은 정부의 노력이죠. 물론 일반 시민들의 요구와 노력이 도 되지만 결국 어떤 인권이 지켜지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 기관에 의해서 이제 적극적으로 나섰을 때 보다 누구든지 보장받을 수 있는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가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버스 안에 교통약자석, 우리 노약자석이라나 임산부석이라는 그런 사회적 배려석을 본 적이 있습니까? 자, 그런 것도 지역사회와 정부의 노력입니다. 그리고 휠체어, 그러니까 지체장애인들이 휠체어를 타신 분들이 이동할 수 있는 경사로를 만든다거나, 그리고 뭐 여기는 나와 있지 않지만 이렇게 엘리베이터 등을 설치를 해서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는 것, 이것도 지역과 정부의 노력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요 지하철에서 요 모습 본 적이 있나요? 예, 이거는 뭐냐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 블록이에요. 그래서 어떤 시각장애인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 블록을 가지고 어떤 그 지하철을 타러 간다거나 아니면 역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를 안내하는 점자 블록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개인의 노력보다는 지역과 정부의 노력에 의해서 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인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그 인권 해결을 돕는 정부 기관에다가 뭐 건의를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러한 문제를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인권의 침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권 문제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사람들에게 이것도 인권 문제입니다라고 알려주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알려주는 방법 중에 여러분들 뭐 광고도 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홍보자료, 포스터, 뭐 또 여러분들이 직접 피켓을 들고 캠페인 활동도 할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뭐 신문에 글을 낸다든가, 이렇게. 그리고 아니면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어떤 단체를 조직한다든가 동아리를 만든다든가, 이런 형태가 결국은 여러분들 다른 사람에게 인권 침해를 알려나가는 일이 되겠죠. 자, 여기서는 이제 캠페인 활동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 또한 뭐 꼭 캠페인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다양한 방법으로 다른 사람이 알려나갈 수 있다. 그래서 여기에 얘는 이제 사례는 보는 것처럼 사생활을 보호받지 못한 인권 침해를 하는 경우에 인터넷 사용자들이 바르게 사용합시다라고 캠페인을 벌이는 거죠. 그 캠페인에 이런 것들은 하나의 지면 광고가 되겠죠. 광고. 뭐 이게 지면 광고도 될 수 있지만 여러분들이 콘티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이렇게 어떤 영상을 만든다면 요런 것들이 들어갈 수 있는다게끔도 여러분들이 만들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례는 이건 굉장히 유명한 사례입니다. 선생님 어릴 때는 살색이라는 게 있었어요. 살색. 그 색연필이라는 물감에 살색이라는 게 있었는데, 오늘날에는 지금은 살색이란 말을 안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살구색으로 바꿨어요. 자, 왜 살색이 뭔가 문제가 있죠? 살색. 물론 동양 사람들의 피부 색깔이 이제 그런 살구색이랑 닮아서 살색이라고 했었는데, 사실은 사람마다 백인도 있고 그 다음에 우리 흑인도 있고 우리처럼 이래 이 피부색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살색이라는 것을 살색이란 말 자체가 이렇게 어떤 그 인종차별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한번 사례를 보면,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여기 보이나요? 국가인권위원회 보이나요? 예, 인권위원회에다가 건의서 혹은 진정서가 되겠죠. 이거는 표시하는 것은 인종차별이다라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냅니다. 그래서 요거 좀 한번 이상하다 한번 봐주세요 라고 냅니다. 그러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사건을 조사하고 의결을 해요. 그래서 피부색이 다른 사람들에서 평등에 침해하는 차별행위라고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그러면 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렇게 이제 살색이라고 쓰고 있는 어떤 그런 기관들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당 기관의 권고 국가인권위에서 국가기술표준원의 살색 대신 연주황색으로 표기할 것을 권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 왜 국가기술표준원에 권고를 하냐면 결국 이제 그런 제품들을 만들어내는 것이 국가기술표준원이기 때문에 아까 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해당되는 여기에 가장 가까운 해당 기관 즉 살색이기 때문에 국가기술표준원에다가 살색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연주황이라 씁시다라고 이제 그 권고를 하는 거예요. 권고. 자, 권고를 하게 되면 이제 또 처음에 이제 연주황색을 했는데 요번에 이걸 두고 청소년들이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권고를 해서 표기 바로 바뀔 수도 있지만 어린이들이 어려운 한자인 연주황색을 살구색으로 바꿀 것을 또 새롭게 국가인권위원회에다가 또 이의를 제기를 한 거예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그래 연주황색을 이 말 자체도 어른들 중심이다. 어린이들 사실은 색연필을 쓰고 물감을 쓰는 경우는 어린이들이 많이 쓰잖아요. 어린이들이 이거 너무 어려운데? 그래서 요거는 살구색으로 바꾸는 거 어때요? 라고 다시 국가인권위에서 건의를 하고 국가인권위에서 그 건의를 수용을 해서 이제 다시 이제 해당 기관에다가 아까 그 국가기술표준원이겠죠. 그 기관에다가 그런 살색 대신에 살구색으로 씁시다라고 명칭을 확정하게 되고 국가표준 명칭으로 이제 실제로 살구색으로 오늘날까지 사용하게 된 겁니다. 자, 이런 사례는 실제 어떤 인권 침해란 문제가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정부와 지역 또 국민들이 모두 관심을 가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여러 가지 홍보를 해야 되겠죠? 그런 과정을 거쳐서 모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우리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 인권이 존중받는 사회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노력을 할 수 있는지 다양한 방법에 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해 봤죠. 그리고 우리 처음에 이야기했던 로저 파커스에도 한번 생각해 보면서 자, 그럼 여러분들은 우리 이제 내일 화요일 날 우리가 사회 시간에 우리 학교에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러면 실제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 한번 같이 한번 모든별로 활동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꾸로 수업은 여기서 마칠게요. 자, 여러분들은 거꾸로 수업 노트에다가 오늘 아주 중요하게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사례 1, 2, 3 그리고 아까 로저 파커스 이야기를 거꾸로 노트, 복습 노트에 기록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 마칠게요.